안녕하십니까. 광주 MBC 특별기획 소통 프로젝트 이재원입니다. 민선 8기 영광군이 출범한 지 벌써 5달째로 접어들었습니다. 그동안 영광군은 위대한 영광, 국민과 함께라는 슬로건으로 5개 분야에 걸쳐 60개의 사업을 확정지었습니다. 풍요롭고 행복한 영광을 만들겠다는 포부가 정책으로 잘 이어지고 있는지, 또 공약은 초심을 잃지 않고 제대로 추진되고 있는지 지역민들의 관심이 큰데요. 영광 지역의 다양한 현안에 대해 영광 주민이 묻고 강종만 군수가 직접 답을 하는 소통의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먼저 준비된 영상 보시고 본격적으로 말씀 나눠보겠습니다. 영광 군민이 묻고 강종만 군수가 답하다.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민선 8기 새로운 영광군을 이끌고 있는 분이시죠. 강종만 영광군수 모시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아이고,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취임 후 벌써 2계절이 지났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름과 가을 이렇게 지나고 있는데 숨가쁘게 달려오셨죠? 어떻습니까, 감회는요? 본래 우리 고장 영광이라는 데가 어쩌면 대한민국에서 아마 가장 살기 좋은 곳이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해보면서 제가 민선 4기 때 군수를 시작한 때는 젊은 나이에 군수를 시작했었고, 이제 어떻게 보면 연륜이 쌓이다 보니까 이제 영광군의 발전을 위해서 고민하고 또 후대에게 정말로 유산을 남겨줄 수 있는 책무를 제가 가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를 비롯한 5만 2천 군민 모두가 함께 새롭게 영광을 변화시키고 발전시켜서 영광이 타 자치단체보다는 비교 우위에 있게끔 만들 수 있으려면 과연 행정 책임자는 어떤 마음을 갖고 업무에 충실하게 임해야 될까 하는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즉 말해서 발로 뛰고 몸으로 부딪히면서 우리 국민을 위한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노력한다면은 어느 일이든지 할 수 있게끔 그런 마음가짐을 갖고 열심히 뛰어왔습니다. 가시적 성과도 많이 보였습니다만은 더욱더 노력해서 국민이 잘 살고 평안한 영광, 또 국민 모두가 행복해하는 영광을 만드는데 저를 비롯한 천여 명 공직자 모두가 힘을 합쳐서 화합하고 단결해서 새로운 영광 건설에 매진할 것을 거듭 약속드리고 또 다짐하면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네. 네, 취임 100일을 맞이해서 위대한 영광으로 보답하겠다, 이런 포부를 밝히셨습니다. 네. 군수님께서 꿈꾸는 위대한 영광, 어떤 모습인가요? 위대한 영광 말 그대로 그레이트 영광입니다. 그레이트 영광은 제가 5개 분야에 대한 목표 설정을 했을 때의 첫 자를 따서 보면 영어로 그레이트가 됐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위대한 영광이란 말 그대로 보면은 대단히 군비를 생각할 때 너무나 큰 이상을 그리고 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만은, 사소한 의미에서 보면 국민 하나하나의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대안 제시를 하나하나 해줌으로써 그것이 쌓이고 쌓이면 후일에 큰 변화의 틀을 만들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중심과 관점을 갖고 열심히 국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노력하는 그런 의지의 표본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국민의 삶과 질의 행복을 그렇습니다. 위해서 열심히 뛰어오셨는데 5달째 맞이하신 군수님의
역량이 어느 정도 발휘됐다. 이런 점수를 직접 한번 매겨보시면 몇 점 정도 주실래요? 점수요. 우리 네. 국민들이 이제 아마 그걸 원하고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이번에 사실은 이제 취임한 이후에 중앙부처를 2번 이상 방문했고, 그 기획예산처를 비롯해서 국토교통부 또 이제 각 부처를 방문하면서 우리 지역에 필요한 사업에 대한 예산 지원을 요구를 했었고, 제가 어제까지 국회를 4번 방문했습니다. 네. 그래서 어쩌면 국회의원들을 만나서 약 20여 분의 국회의원을 만나서 우리 지역의 현안 문제가 이렇게 어려운 사항이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지원해달라. 저희가 사실은 무소속이기 때문에 어쩌면 여야를 막론하고 다 부탁할 수 있는 입지가 됐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많은 도움을 청했고 또 가시적으로 그런 성과가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우리는 우리 영광은 알다시피 이 조기가 유명한 굴비로 유명한 곳인데 그걸 2003년도부터 참조기 양식장을 기르는 기술을 개발했지만 재원을 확보가 안 돼서 그걸 지금까지 아무 손 놓고 있었던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그런 굴비, 참조기 굴비 양식 클러스터 조성을 위한 160억의 예산을 확보할 수 있는 그런 계기를 마련하고 또 앞으로 더욱더 많은 노력을 해서 우리 지역 발전을 위한 그 동력을 삼는 예산 지원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참조기 예산을 확보하신 게 취임 이후 가장 크죠? 큰 성과라고 보신가요? 어떻습니까? 다른 다른 성과는 없으십니까? 다른 성과는 또 있죠. 여러 가지로 이제 실제 말해서 국민이 지금 아마 영광 국민이라고만 느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취임한 이후에 8월 16일부터 우리 국민들에게 100만 원의 재난지원금을 지급한 것이 있습니다. 아마 전국 최초로 지급했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국민이 자긍심을 갖고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역경제 활성화에 대단한 힘이 보탬이 돼서 우리 국민 모두가 즐거워하고 영광 국민이라는 자긍심을 갖고 아마 살아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때 100만 원 네. 국민에게 네. 전부 다 네. 지급을 하셨어요. 네. 그 지역 화폐로 다 그렇습니다. 지급을 하셨어요. 우리 지역에만 쓸 수 있는 화폐인데 그거가 저는 처음에 지급하려고 계산을 했을 때 선순환 효과가 대체적으로 몇 프로나 될까? 그래서 저는 3배에서 5배로 봤는데 그것이 적중했습니다. 실질적으로 520억의 재원을 풀었는데 그거가 결과적으로 선순환 효과는 3배에서 5배, 그러니까 1,500억에서 2,500억 정도의 선순환 효과가 있었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네, 그런 정책들을 잘 마련하셨다 하더라도 네. 직접 추진할 수 있는 네. 조직이 만들어져야 될 것 같은데요. 어떻습니까? 조직 개편 방향은? 조직 개편 제가 이제 들어가서 보니까 현실적으로 실현 가능한 조직이 있고 추진력을 잘 이행할 수 있는 가가 있는가 하면 유명무실한 지금 실질적인 현실에 부적합한 또 실과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실질적인 모든 부분을 제로 베이스 상태에서 다시 조사를 해서 이달 연말까지 정리를 해가지고 내년 1월 1일부터 새로운 조직으로 편성해서 정말로 우리 군정이 국민의 편에 서서 이민 행정을 할 수 있는 그런 편제를 편성해서 국민 모두가 하합하고 또 군정에 다 함께 참여할 수 있는 그런 기반 조성을 하는 조직으로 변모시킬 수 있도록 지금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특히 지금 기후환경 변화든가 환경오염 같은 부분이 많이 대두되고 있어서 이제 환경 정책과를 개발한다든가 또 신설한다든가 또는 지금 스마트 모빌리티 부분에 대한 그런 정책 개발을 하기 위해서 스마트 정책실을 개발해서 함께 국민 모두가 참여하고 공감이 형성될 수 있는 그런 가로. 그래서 체험과 어떤 면에서는 실행을 국민들이 할 수 있게끔 만드는 그런 노력을 가할 정도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네. 광주 MBC 소통 프로젝트 영광 국민이 묻고 강종만 군수가 답하다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 자리에는 영광 지역 주민들도 함께하고 계시는데요. 군수님께 궁금한 점 많으실 겁니다. 질문 받아보겠습니다. 네. 네, 안녕하십니까. 영광청년회소 회장 박형진입니다. 먼저 영광 저희 군도 마찬가지로 인구수가 급격히 감소하고 있다는 걸 현실적으로 깨닫고 있습니다. 인구 감소에 대해서 대응책 대해서 청년 인구들이 많이 유입돼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영광군에서는 청년 유입에 대한 어떤 정책을 가지고 계시는지 궁금하고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우리 박영진 청년회장 말씀입니다. 그래요.
전반적으로 청년이 얼마만큼 많이 활동하고 또 지역에서 거주화가 있느냐에 따라서 그 지역의 미래의 발전 속도는 빠를 수 있고 늘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또 지금 현재 우리 지역이 인구 소멸 지역의 89개 중에 한 군데로 지정돼 있어서 앞으로 우리 미래에 우리 후배들이 과연 우리 지역의 소멸 지역에서 살아갈 수 있을까 하는 의문도 갖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청년 발전 기금을 약 100억 정도 조성을 해서 청년들이 마음 놓고 우리 지역에서 자영업을 하거나 또 어떤 부분에 대한 투자를 했을 때 그 부분이 성공을 해서 지역 발전에 모텔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역할을 청년들이 해줄 수 있도록 우리 군을 비롯한 전 국민께서 많이 지원하고 후원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더욱더 국민들은 청년들에게 희망을 주고 그 청년들이 미래의 영광을 담보할 수 있게끔 잘 살 수 있는 영광을 만드는데 아마 크나큰 역할을 할 수 있게끔 토양 조성에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 네, 다음 질문 받아보겠습니다. 네, 뒤에 계신 분. 네, 굴비골 영광시장의 상인회장 한승규입니다. 네. 국내적으로 코리아 팬데믹 때문에 굉장히 경기가 침체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영광에서는 군수님 취임 후에 국민 행복 재난지원금 100만 원씩을 주어서 굉장히 우리 상인들이랄지 영광 군민들이 무한한 자부심을 느꼈었습니다. 하지만 우리나라 전체가 굉장히 경기가 어렵고 또한 세계도 어렵지만 또 우리 영광도 서민 경제랄지 또 농어민 이런 자영업자들 이런 분들이 굉장히 또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 군수님께서 그런 경제를 살릴 수 있는 그런 대책들은 어떤 방안이 계신지 알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렇습니다. 이제 실질적으로 보면 지역 경제가 침체될 수밖에 없는 현상 아닙니까? 현재 지금 고물가, 고환율, 또 고금리 다 함께 삼고가 지금 만연되고 있는 상황에서 본다면 지방에 있는 우리 군의 입장에서 보면 대단히 중앙정부나 대도시의 그런 영향권에 미칠 수밖에 없다. 그런다면 자구책으로 제가 항상 강조하는 것은 영광의 발전은 농업 발전 없이는 지역 발전에 불가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더 애정과 관심을 갖고 농업 발전을 위한 획기적인 대책 마련을 해야 될 것이고 아까 말하는 소상공인에 대한 자영업자에 대한 애로사항 많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번에 그 행복 재난지원금을 100만 원씩 준 것에 대해서 아마 우리 지역에는 그래도 지난 8월 달부터 지금까지는 그렇게 크게 많이 경기 침체가 되지 않고 더 활성화되는 효과를 나타냈다고 저는 자부합니다. 아마 국민 모두가 다 함께 느낄 거라고 생각하는데 이런 부분을 할애해서 더욱더 어떻게 하면 국민 모두가 더 풍요롭고 잘 사는 고장이 되고 마음으로서 풍족감을 느낄 수 있는 정책과는 뭘까 더 고민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번에 같이 행복지원금을 100만 원 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또 국민 스스로가 자기 자립을 위해서 노력해서 열심히 일하면 그 대가로 충분히 잘 살 수 있고 또 이런 어려움을 타개할 수 있다는 자긍심을 심어줄 수 있는 정책 개발을 꼭 해내서 우리 국민 모두가 다 함께 손잡고 화합하고 단합된 영광 만드는데 동참할 수 있는 길을 열어드리겠습니다. 답이 됐는가 모르겠습니다. 네, 네, 질문 한 분 더 받아보겠습니다. 어디 계신가요? 네. 네, 안녕하세요. 한국관광공사 영광군 관광들의 PD 차상혁이라고 합니다. 군수님, 각 지자체별로 정말 다양한 어떤 문화 관광 사업들 추진하고 있고 그리고 앞으로의 방향성들도 계속해서 잡아 나가고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영광군은 과연 영광군의 관광 자원이나 혹은 문화 관광 관련된 활성화 방안들을 어떤 방식으로 좀 나아가고자 하시는지 그런 점들이 궁금합니다. 네, 사실은 문화관광예술 분야에 대해서 역대 우리 선배 군수님들께서 어쩌면 좀 소외시켰다고 할 수밖에 없는 입장입니다. 대단히 송구스럽고 죄송하다는 말씀 드립니다. 그러나 앞으로 군이 지금까지 우리 영광에서 모든 부분에 대해서 창작 활동을 하고 계시고 문화예술 활동에 적극 참여하고 계시는 또 신진 그런 예술인들이 많이 탄생되고 있는 것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문화예술촌도 만들고 또 그런 여건 조성을 통해서 우리 군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창작 수당을 준다든가 그런 부분에 적극적으로 활용도를 높일 수 있는, 그래서 제가 주장하고 있는 아트앤드 투어의 그 공약에도 그런 부분이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 경제 활성화의 측면과 연계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지역 예술, 문화 예술이 활성화됨으로써 그래서 군민이 좀 여유롭게 생활할 수 있고 군민 모두가 정서적인 안정을 통해서 항상 영광 발전을 함께 고민할 수 있고 함께 노력하는 그런 토양을 만드는 것은 곧 정신 문화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앞으로 그런 문화예술 분야에 대한 정신적 함양함유를 위해서 더욱더 노력하고 지원하는 데 아끼지 않겠다 하는 말씀 드리고, 청년들이 마음 놓고 창작 활동을 할 수 있고 문화예술 분야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갖도록 하는데 그런 여건 조성에 최선을 다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이 자리에 함께하고 계시는 지역 주민들의 다양한 질문과 이에 대한 영광 군수님의 답변까지 들어봤습니다. 지금부터는 지역 주민들이 궁금해하는 현안에 대해서 하나하나씩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군수님, 전남 이미 초고령 사회로 접어들었습니다. 영광도 마찬가지일 텐데요. 인구 감소에 따른 지역의 생존 문제 정말 심각하죠. 여기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세우고 계십니까? 지금 우리가 69년도에 영광 인구가 16만 4천, 지금 10월 말 현재 5만 2,200명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간다면 과연 언제까지 영광이 존속할 수 있을까? 고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지금 소멸 지역 89개 중에 위험지구가 아닌 주의 지역으로 30개 지역에 포함된 우리 지역이어서 대단히 위기에 처해 있다고 생각합니다. 국민 모두가 함께 노력해야 되고 투자 유치도 중요하고 기업 유치도 대단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 젊은 청년들이 또 젊은이들이 고향에 돌아와서 생활할 수 있는 여건 조성 더욱더 노력해서요 그런 정책 만드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런 정책의 일환인가요? 가고 싶은 학교, 살고 싶은 마을 이런 정책도 있고요. 온종일 돌봄, 방과 후 교실 운영. 그거가 바로 지금 있는데요. 우리가 말하는 그 소멸 지역 대금이 이제 우리가 지금 지급하고 있는 국가가 하고 있는 그런 소멸 대응 기금의 일환으로 지금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제가 경제적으로 우리가 지금 올해 60억, 내년에 80억의 소멸 대응 기금을 받습니다만은 그 140억의 기금 갖고 과연 우리 청년들이 다시 돌아오고 활발하게 활동할 수 있는 그런 여건 조성에는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한 대로 대의적인 뜻에서 보면 그렇게 많은 예산이 투입되는 부분은 아니지만 국민의 힘을 단합을 함께 한다면 훨씬 더 그 140억의 시너지 효과를 10배, 100배 낼 수 있겠다. 그거가 뭐냐? 바로 하나 되고 통합된 영광 만드는데 온 국민이 함께 힘을 합쳤을 때 충분하게 우리 지역은 미래지향적으로 발전할 수 있고 또 국민 모두가 정말로 내 고장 영광을 사랑하는 애양심에 충만할 수 있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네. 영광도 세계적인 기후 변화 문제에 대해서 대응하고 계시죠. 영산 쪽에 대규모 풍력 발전 단지도 조성된 걸로 알고 있는데 군수님께서 추진하고 계시는 신재생 에너지 정책은 어떤 게 있습니까? 제 첫 번째가 제가 그 그레이트의 기가 그린 에너지입니다. 청정 명품 도시인데 우리가 지금 풍력이나 태양광이 영광에 466메가와트가 지금 현재 가동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누가 보더라도 신재생 에너지의 메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즉 말해서 정주할 수 있는 여건이 가장 좋은 것이 영광이라면 그 부분에 대한 부수적으로 수소산업 같은 것을 확실하게 우리가 선점을 해서 우리 지역에다가 기업을 유치하고 수소산업에 대한 앞으로 발전 계획을 세워서 타 자치제보다는 선두주자로 역할을 한다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비교 우위에 있을 때 우리 지역은 생존의 능력도 훨씬 더 활발할 거고 또 모든 재원도 우리 고장으로 많이 유입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신재생 에너지는 우리가 꼭 간과해서는 안 되고 정말로 영광이 명품화시키는 그런 도시로 탈바꿈해서 영광이 대한민국의 최고 신재생 에너지 메카로 발돋움할 수 있도록 모든 여건을 동원해서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또 우리 공직자 모두가 힘을 합쳐서 국민들에게 다가가면서 정말로 섬김의 행정을 통해서
군민이 주인 시대다. 그래서 군민에게 정말로 친절하고 봉사하는 그런 행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 우리 국민들이 그걸 충분히 이해하시고 우리 군정에 대한 많은 협조 또 이해를 해줄 거라고 저는 믿으면서 꼭 이것이 명품 우리 청정에너지 도시로 만드는데 일조를 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지금까지 영광에 추진된 풍력발전소는 육상풍력, 대부분 육상풍력이었잖아요. 그렇습니다. 네, 해상으로 나간다고 하더라도 거의 육상에 포함된 해상 지역인데 네. 앞으로 추진되고 있는 풍력발전은 해상풍력. 해상풍력이 그 주류를 이루고 있고요. 육상풍력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주민들의 어떤 면에서 민원이 많이 발생하고 있고 또 해상풍력도 마찬가지지만 그래도 해상풍력은 바다 쪽으로 나가다 보니까 그렇게 크게 민원인들이 야기되지는 않고 어민들이 다수가 이제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만 그러나 충분한 협의를 거쳐서 국민 모두가 공감대를 형성하고 사업자나 또 우리 어민들이 함께 노력하면 충분하게 이걸 해결하고 또 민원을 없애서 우리 지역에 추구하고 있는 청정에너지 단지가 곧 가시적으로 완성되리라고 봅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 지역이 아마 타 자치단체보다는 훨씬 더 발전되고 또 발전의 속도가 빨라서 다른 시군에서 부러워할 수 있는 정도의 영광군이 되리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노력하겠습니다. 네, 지난 10월이었죠. 영광에서 이모빌리티 엑스포가 열렸습니다. 네. 영광이 선점하고 있는 이모빌리티 엑스포 어떻습니까? 차별성과 경쟁력은 무엇이라고 보십니까? 아마 이모빌리티 엑스포 제가요 부임하자마자 이모빌리티 엑스포에 대해서 그렇게 좋은 인상은 받지 않았었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네. 이모빌리티 3회 대회를 해야 되냐 안 돼야 되냐 기로에서 썼습니다. 사실은 제가 부정적인 의미가 더 강해서 우리 국민 대다수가 그 이모빌리티 산업 엑스포는 어떻게 보면 돈 먹는 하마다. 그러니까 이거 하지 말아라. 그런 분위기가 더 많았었습니다. 그래서 그걸 지금까지 국비가 올해로 일몰제 끝납니다. 이번 3회 대회 때. 그래서 다시 그걸 우리가 취소를 하면 많은 이약금도 물고 또 여러 가지 부작용이 있어서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고려해서 시행하기로 했고 또 그걸 분야를 이제 그 전시 방법이라든가 모든 분야를 다양하게 좀 하자. 지금까지 해왔던 1회, 2회 대회 때 했던 그런 형태의 이모빌리티 행사가 아니고 엑스포가 아니고 더 조금 버라이트하게 국민 모두가 참여하고 관광객 모두가 와서 즐기고 체험할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 좀 조성을 하자. 그래서 한번 시험을 해보자. 대단히 성공적이었습니다. 나흘간 하는데 11만 명이 다녀갔고요. 거기서 실질적으로 판매하고 시승하고 체험하게끔 만들었더니 그 판매고가 21억 정도 그 지역에서 판매를 했고 또 26개국에서 68건의 국제 계약을 성사해서 750억 정도의 수출 계약을 맺을 정도로 대단한 성과를 거양했습니다. 그리고 이건 전라남도에서 유일하게 산업 박람회의 성격으로는 이 모빌리티 엑스포가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걸 전국 대회뿐만 아니고 국제 대회로 승화 발전시킬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하는 것이 우리가 틈새 산업의 발전을 위해서 또 영광의 존재를 가치를 알리고 또 영광의 지금까지의 이 모빌리티에 대한 쏟았던 공로 또 재원을 더 활용도 있게 높이는데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더욱더 내년부터 더 열심히 노력해서 최선을 다한 그런 이모빌리티 행사를 하겠고요. 지금 대학생 스마트 자동차 경진대회를 해봤어요. 했는데 아마 68개 팀에 1,200명이라는 숫자가 와서 그 경진대회를 하고 명성이 대학생들이 어떻게 나오냐 영광대회라고 소문이 날 정도로 대단한 관심도가 높았습니다. 제가 깜짝 놀랐는데요. 제가 가서 거기서 시승도 해보고 또 관람도 했습니다.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인 지원을 통해서 영광을 우리나라 대한민국에 알리고 또 세계에 알리는 작은 데서 정말로 어쩌면 나비 효과를 충분히 낼 수 있게끔 노력하겠습니다. 네. 지원해 주십시오. 네. 광주 MBC 소통 프로젝트 영광 군민이 묻고 강종망 군수가 답하다 함께하고 계십니다. 계속해서 이 자리에 나와 계신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들어보겠습니다. 질문 있으신가요? 네. 저는 전남 지치장애인협회 영광군 지회장 황후선입니다. 군수님 공약 사항 중에서 장애인 복지타운 중축이 있습니다.
중축에 대한 규모나 시설이 궁금합니다. 지금 10월 말 현재 우리 영광군의 장애인 등록 수가 5,051명입니다. 그래서 2019년도에 장애인 복지센터를 건설해서 지금 아마도 이제 그런 분야에 대해서 보다 보니까 조금 부족한 면적이 있고 또 우리 장애인들의 권리 향상 또 어떤 면에서는 거주 공간을 확보해 주는 것이 더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이제 인구수가 장애인 해당되는 인구수가 늘어나다 보니까 아마 장소가 협소하고 그런 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내년부터 160평 정도, 530평방미터에 약 16억을 들여서 지금 증축하려고 계획하고 있고 아마 내년도 예산에 편성이 될 겁니다. 그래서 조금이라도 더 편리하게 생활할 수 있고 다양한 또 어떤 교육 프로그램이라든가 소득을 향상시킬 수 있는 또 안정적인 직업을 유지할 수 있게끔 하는 교육 훈련장 같은 것을 만들어서 우리 장애인들이 조금이라도 사회생활을 하는데 보탬이 될 수 있도록 하는데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더욱더 부족한 점이 있다면 또 그걸 예산을 편성해서 여러분들의 의견을 들어서 또 조금 더 보완하고 시정하고 개선해서 더욱더 활발하게 더 지원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다음 질문 받아보겠습니다. 네, 뒤에 계신 분. 안녕하세요, 군수님. 네. 어린이집을 운영하고 있는 홍은미라고 합니다. 저는 한부모 가족에 대해서 질문하고 싶은데요. 지금은 한부모 가족이 너무 경제적으로 어렵고 또한 정부에서도 지원이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나라의 아이들의 미래를 짊어지고 있는 한 사람으로서 우리 아이들에게 영광군 차원에서라도 복지 지원 정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혹시 이에 따라서 강종만 군수님께서는 지원 정책을 계획하고 있으시다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래요. 그 일과 육아를 병행한다는 건 대단히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저 며느리가 이제 손녀를 낳았는데 6개월 됐는데 다니던 직장을 그만둘 정도로 어린애 육아 교육에 힘쓰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참 안타까운 생각이 들었는데 이렇게 이제 한 가정 저소득 한부모 가족의 경우는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더 어렵겠죠. 그래서 과연 군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소외된 계층이라든가 또 어렵게 이렇게 생활하고 있는 복지 사각지대에 있다고 볼 수 있는 분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방법은 뭘까? 더욱더 적극적으로 노력해서요. 지금까지 해오는 것은 뭐 교육비라든가 학용품비라든가 여러 가지 지역 약 13가지 것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그것 갖고는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그 지금 명절 때라든가 그렇게 이제 제수용품을 지급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주거 환경 개선 사업을 적극적으로 지원해서 조금은 정주하는데 손색이 없게끔 그래서 불이익이 없게끔 그런 환경을 조성해 주어서 국민 모두와 함께 공유하는 그런 깨끗한 환경에서 생활하고 정주권에서 정착할 수 있게끔 하는 것도 우리 군이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내년부터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할애해서 또 한부모 가정들이 소외되지 않고 사회생활에 동참하면서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자긍심을 가질 수 있도록 군이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후원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질문 더 받아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여성 농업인 오선희라고 합니다. 최근 유례 없는 쌀값 하락에 더불어 금년 생산한 쌀 판로에 농민들의 어려움이 매우 많습니다. 영광군에서는 쌀값 하락 방지를 위한 가격 안정 대책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먼저 여성 농업인이기 때문에 제가 이 말씀 먼저 드리고 답변 드리겠습니다. 제가 공약사항 중에 여성 농업인 공익수당 120만 원씩 지급한다고 약속했던 사항이 있습니다. 또한 여성 농업인에 대한 건강검진비 지급하겠다는 약속이 있었습니다. 기억하고 계실 겁니다. 그거가 지금 현재
보건복지부의 사회보장협의체라는 곳에서 승인이 떨어지지 않아서 지금 내년에 집행할 수가 없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다시 6월 30일 이전에 신청을 해서 우리 국민들에게 특히 여성 농업인들에게 수혜를 받을 수 있게끔 다시 신청을 하겠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바로 약속 이행을 못한 점 송구스럽게 생각하면서 여성 농업인들께서 먼저 양해를 해주시면 꼭 그걸 이루어내도록 노력하겠다 하는 말씀 드리고요. 쌀값 하락 정말로 어렵습니다. 지금 21년도 산에 대단한 20kg 한 가마당 4만 원, 엄청난 23% 정도 작년에 비해서 하락하는 현상.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다시피 농업부 발전 없이는 영광의 지역 발전은 영원하다고 생각한 사람인데 그렇게까지 많이 하락하다 보니까 우리 농민들이 얼마나 많은 손실을 보고 있으면서 또 어려움에 처했겠습니까? 특히 이 RPC 통합 RPC가 2만 톤의 쌀을 구입해서 그걸 처리하는 과정에서 약 60억의 적자를 났습니다. 그렇다 보면 농협이 도산위기에 빠질 지경에 있습니다. 그래서 농협, 농민, 또 군의회, 우리 영광군이 서로 협의를 해서 영광군 RPC의 적자의 70% 정도를 우리 농업발전기금에서 보존해 주는 것으로 결정이 돼서 아마 그렇게 위험스러운 농협의 위기는 벗어났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이번 그런 결과로 인해서 아직까지 그 작년도 벼가 32만 톤 중에서 많은 양이 남아 있었는데 여석이 없어서 올해 생산량을 받을 수 없게 되었는데 그걸 이제 받을 수 있는 여력을 만들었고 우리가 생산량이 6만 2천 톤인데 우리가 RPC에서 생산하는 수매하는 것은 3만 1천 톤입니다. 그리고 국가가 수매하는 것은 8,338톤 정도 됩니다. 적어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우리 지역의 쌀 농업에 대해서는 피해가 없게끔 만드는 것이 제가 해야 될 책임과 의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발로 뛰면서 영광의 쌀을 대량 소비할 수 있는 소비처를 찾다가 한 군데를 찾았습니다. 그래서 영광 거의 3만 톤은 못 돼도 2만 톤에서 3만 톤 정도의 쌀을 소비할 수 있는 그런 공장을 하나 찾아서 아마 내년부터는 거기서 쌀을 가져가게 돼서 우리 영광의 쌀 생산 문제는 크게 문제가 없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아무쪼록 전반적으로 우리 지역의 농업 농촌의 현실이 또 우리 지역뿐만 아니라 국가적으로 어려움에 처해 있는 것은 사실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걸 어떻게 타개하냐는 서로 경험과 경륜과 지혜를 함께 맞대서 이것을 타개책을 마련한다면 영광의 농업 농촌은 훨씬 더 활성화되고 발전적으로 보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네. 네, 광주 MBC 소통 프로젝트 영광 군민이 묻고 강종만 군수가 답하다 함께하고 계십니다. 지금 우리 강종만 군수님이 언제나 말씀하시는 이민 행정을 펼친다고 하는데 잘 펼칠 걸로 기대해 봅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바라는 것이 있으면은 이제 영광이 반목되는 그런 현상이 없이 서로 화합해서 가는 그런 국민이 됐으면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좋은 정책이라는 게 일단 국민들하고 소통하면서 소통을 해야지만이 거기에 대한 문제가 나올 거 아닙니까? 그 문제를 국민들의 군수님이 많이 풀어주는 게 좋은 정책이라고 봅니다. 지금까지는 이제 투자 유치를 통해서 우리 지역 경제 발전의 성장 동력으로 삼았는데 물론 그것도 중요하지만 저는 이제 좀 패러다임을 좀 바꿔야 되겠다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지금 열심히 살고 계시는 우리 원주민들에 대한 계획을 좀 충실하게 만들어야 될 것 같아요. 영광군 의회 9대 의원들의 바램과 당부의 메시지를 들어보셨는데요. 여러 의원들의 말씀을 종합해 보면 갈등을 치유하자, 소통하자,
그리고 투자 유치 방식의 패러다임을 바꾸자 이런 것 같습니다. 네. 이런 메시지들을 잘 귀담았다가 정책에 활용하는 것도 중요하실 것 같은데요. 앞으로 의회하고는 어떻게 소통하실 계획이신가요? 네, 제가 다행스럽게도요. 제가 2대, 3대 군의회 의원을 지냈고 또 의장을 지냈었습니다. 그래서 의회가 하는 역할과 책임과 의무를 다 잘 알고 있습니다. 의회의 우려의 목소리, 제가 무슨 소리인지를 잘 알겠습니다. 저는 무소속 출신의 군수기 때문에 아마 여러 가지 선거 과정에서 일어났던 저를 지지하신 분, 지지 안 하신 국민들에 대한 갈등이 있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걸 하나 되고 통합된 영광을 만드는데 정말로 제가 생각하는 우리 군정은 5만 2천 국민이 모두가 나를 지지하고 성원해 줬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치유하고 갈등을 해소해서 정말로 하나 되고 화합되는 영광을 만들 때 우리가 꿈꾸는 그런 미래의 목표가 현실로 다가갈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더욱더 노력해서요. 하나 되고 통합된 영광, 또 국민 모두가 잘 사는 영광 만드는데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고, 지금까지 지금 투자 유치 방법에 대해서는 지금은 우리 지역으로 오는 그 기업에 대해서 일정 부분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지원이 능사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대체적으로 재정 상태도 한번 봐야 되면서 여러 가지 제반 사항을 한번 검토해서 과연 우리 지역에 장기적으로 정착할 수 있는 기업인가 아닌가도 진단해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더욱더 노력해서요. 그런 부분을 최대한 우리 기업 유치에 활용하는데 노력할 것이고, 또 국민이 바라서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는 기업이 있다면 그걸 발벗고 나서서 유치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해왔던 그 방법, 패러다임을 바꾸는데 노력하겠습니다. 네, 군수님 핵심 사업이기도 하죠. 참조기 양식산업화센터. 네. 이것도 기업 유치와 관련이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이제 지금 제가 160억 확보했다고 그랬죠. 이것도 참 어렵게 확보했습니다. 여당 모 의원님을 동원해서 2003년도에 우리가 참조기 양식기 사업을 개발을 했는데도 지금까지 이걸 방치하고 있었습니다. 지금 잘 아시다시피 수자원 고갈 현상이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고, 특히 영광 앞바다가 지금 새만금이 간척하고 한 이후에 퇴적 현상이 많이 일어나서 계속해서 지금 퇴적물이 쌓이고 있습니다. 그 정도로 어려움에 처해 있어서 수산물을, 우리가 기존의 수산물을 잡아 올리는 것은 불가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굴비산업이 지금 점점 쇠퇴해가고, 아마 작년도 현재 452개 업체가 있는데 올 10월에 조사해 보니까 432개 업체, 약 20개 업체가 줄어들었습니다. 그만큼 이제 쇠퇴해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걸 안정적인 공급을 위해서는 과연 어떻게 해야 될까 하다가 이 참조기 양식 방법을, 또 양식센터를 구축하면, 그 클러스터를 구축함으로써 이제 정말로 안정적이고 계속 지속적인 생산이 가능하기 때문에 내년부터 25년까지 그걸 염산면에 지어서 생산, 가공, 유통 다 함께 하면 그에 대한 연관 기업으로 청년 사업가들이 또 활동할 수 있는 영역이 생깁니다. 그래서 일자리 창출뿐만 아니라 인구 유입 정책과도 병행해서 이걸 시행한다고 보면 아무나 미래가 대단히 밝다고 생각합니다. 열심히 해서 좋은 결과를 창출해내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네, 이런 참조기처럼 영광 지역의 특산물을 부가가치를 높일 수 있는 이런 산업화가 필요할 것 같은데 또 다른 계획은 없으신가요? 지금 사실은요, 우리 국민들이 모르고 있는 거 있는데, 실뱀장어 양식이 우리 생산량이 전국에서 우리가 최고 많습니다. 영광이요. 근데 일반인들은 고창이 많은 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많은데, 이제 그걸 어떻게 하면 지금 수협이 입판을 하고 있는데, 그걸 활용해서 말입니다. 우리가 생산도 하지만 가공, 또 여기서 진취적으로 안제품을 만들어서 또 일본에 수출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그걸 연구 검토해서, 지금 일본인들이 좋아하는 자포니카산입니다. 다 지금 우리가 기르고 있는 양식 장어가. 그래서 그걸 선호도를 높일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서 요리법을 조금만 개선하면 대일 수출하는데 대단히 그 효과가 톡톡히 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우리 군도 연구 개발해서 또 전문가들하고 어떤
어떤 미팅을 통해서라도 그 방법 강구를 해서 최선을 다하는 노력으로 그걸 해결하는 데 앞장서겠습니다. 네, 다양한 특산품을 산업화시키시고 계시는데 이뿐만이 아니라 SOC 사업도 투자 유치를 위해서 많이 노력하고 계시죠. 서해안철도 그리고 달빛 내륙철도 이거를 영광으로 좀 이렇게 지나가도록 해보시겠다. 그렇죠. 이렇게 생각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요. 서해안철도는 이제 우리가 군산, 고창, 부안, 고창 거쳐서 영광까지 오는데 약 2조 3천억 정도 들어갑니다. 2조 3천억이 들어가고 달빛 내륙철도는 지금 대구에서 송정리에서 이제 지금 그 한평을 경유해서 우리 영광까지 오는데 48.2km 정도인데 거의 1조는 못 들어갔는데 지금 제가 봤을 때는 1조 들어간다고 생각합니다. 3조 2천억 정도가 들어갑니다. 이걸 정말로 국가적인 차원에서 봤을 때 대단히 큰 예산이고 우리 지역경제 활성화뿐만 아니라 지역의 균형 발전을 위해서는 꼭 필요한 사업입니다. 특히 우리 영광 국민들에게는 정말로 필요한 사업입니다. 그러나 정부가 이제 투자 대비 효율적인 면에서 따졌을 때 과연 3조 2천억의 예산을 투입해서 이 철도를 건설하는 것이 타당성이 있냐? 경제 원칙에 입각한 그런 정책이냐? 지금은 이제 그걸 투자 대비 효율면을 많이 따지기 때문에 대단히 어려움이 따릅니다만은 최선을 다해서 우리 국민 모두가 힘을 합치고 타 지자체하고 연관 관계되어 있는 아까 말씀하시는 군산이라든가 부안이라든가 고창하고 연결을 해서 함께 노력한다면 가능성이 있으리라고 봅니다. 우리 국민들은 정말로 이걸 바라고 있기 때문에 이 서해안 철도든가 달빛 내륙 철도가 꼭 완성돼서 우리 지역의 발전을 위해 필요한 그런 사업으로 자리매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코로나 기간이 이제 거의 끝나면서 각 지역에서 축제가 열리고 있지 않습니까? 영광도 지금 축제가 열렸거나 또 열릴 준비를 하고 있을 것 같은데요. 영광에 소개하고 싶은 축제 그리고 영광에 숨겨진 볼거리 있다면 어디가 있을까요? 영광 축제 잘 아시다시피요. 500년 전통을 갖고 있는 법성 단오제 참 유구한 역사와 전통을 갖고 있습니다. 보면 우리 민속 고유의 그런 전통을 살리고 재현하는 그런 축제입니다. 강릉의 단오제하고 우리 영광의 법성포 단오제가 쌍벽을 이루고 있는데요. 아마 2012년도에 국가무형문화재 제123호로 지정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123호 지정된 이후에 많은 변화를 겪고 있고 또 더욱더 그것을 발전 승화시켜서 세계의 축제로 변모시킬 수 있도록 다 함께 노력하고 있습니다. 법성에 오시면 아시다시피 우리 영광의 자랑인 브랜드 마크죠. 법성 굴비뿐만 아니라 게장과 함께 백반 드시면 아주 다 우리 관광객들이 좋아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지금 여기 참석하신 우리 국민들도 그 백반 말하면 빵긋 웃으실 겁니다. 그 맛이. 그래서 더욱더 노력해서 그런 부분에 타 지역보다는 비교 우위에 있는 축제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을 약속드리고요. 두 번째로 지난 9월 16일부터 9월 25일까지 열렸던 불갑 상사 축제. 카운트를 해보니까 40만 명이 넘었었습니다. 근데 실질적으로 하면 제가 60만 명 이상이 다녀갔다고 생각합니다. 불갑사 전역에 붉게 물든 막 100만 평의 부지에서 그 피어나오는 붉은 꽃을 보면 정말로 장관입니다. 근데 상사화, 우리 진행자님은 상사화의 그 매력에 안 빠져봐서 모를 건데 정말로 보면 빠질 수 있습니다. 상사화는 꽃과 잎이 만나지 못해서 상사화를 합니다. 꽃이 피고 나서 다음에 잎이 나는데 꽃과 잎은 절대 만날 수 없답니다. 그래서 아마 서로를 그리고 하는 사랑의 애틋한 이야기가 포함되어 있는 곳인데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올해는 좀 다양하게 여러 가지 파사드도 하고 했습니다만은 더욱더 내년에는 구성을 더 잘해서 정말로 100만 명이 찾아올 수 있는 그런 축제 분위기장을 만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 세 번째로는 백수해안도로의 노을축제가 있습니다. 10월에 개최되지만 백수해안도로 유명하지 않습니까? 우리나라 해안도로 구경 중에 하나고 또 노을은 아마 전국 제1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노을에 심취해 있을 때 자기의 참 어떤 면에서는 심신을 달랠 수 있고 또
또 마음의 평온을 찾아올 수 있기 때문에 백수 해안도로도 많이 방문해 주길 바랍니다. 영광 정말로 가고 싶은 곳이 많습니다만 저기서 제가 이야기를 다 할 수는 없고 어쩐지 한번 와 보셔서 백문이 불여일견입니다. 말만 듣고 오시지 말고 한번 찾아오시면 우리 영광의 맛과 정취를 흠뻑 느끼고 가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이렇게 군수님께서 애쓰고 노력하신다면 10년 뒤, 100년 뒤 영광 정말 풍요롭고 행복해질 것 같기도 한데요. 군수님이 꿈꾸고 계시는 영광 어떤 모습입니까? 우리 영광 국민들은 삶의 질을 어떻게 하면 높여주고 또 생활 수준을 향상시켜서 타 지자체보다는 비교 위에 있는 영광군을 만들까 고민했을 때 격려와 성원을 보낸다고 확신합니다. 저는 그런 면에서 국민이 정말로 다 함께 노력하면 이루지 못할 것이 없다고 저는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말했던 갈등을 치유하고 화합되고 하나된 영광을 만들었을 때 지금 우리가 바라고 원하는 1등 영광을 만들 수 있지, 갈등이 있고 또 화합되지 않고 또 그 화합이 치유되지 않았을 때는 훨씬 더 어려움에 처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를 비롯해서 또 5만 2천 국민이 다 조금은 한 발씩 양보하면서 화합하고 단결한 영광 만들어서 다 함께 국민이 미래의 영광이 풍요롭고 잘 사는 방법이 있다면 다 머리 숙이고 또 고민해서 지혜를 함께 짜내서 다 함께 노력해 주면 좋겠다 하는 말씀 드리고요. 저는 앞으로 국민 한 분 한 분이 우리 군정의 주인이고 또 군수라는 생각으로 고견을 듣고 또 그분들에게 조언을 들어서 정말로 군정을 국민 모두가 바라고 원하는 그런 정책 개발하는데 온 역량을 집결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국민이 이제 영광에서 살맛이 난다 하는 그 살맛 나는 영광을 만들 것이고 성김의 행정을 통해서 국민 모두가 주인이라는 그런 사명의식을 갖고 군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기반 조성을 만들겠습니다. 저를 비롯한 천여 명 공직자 모두가 명찰을 찬 이유가 저 직원이 국민을 위해서 어떤 봉사를 해야 되고 어떤 책임과 의무를 갖고 있어야 된다는 그런 가르침을 스스로가 몸소 알려주기 위해서 명찰을 차고 열심히 국민 앞에 다가가고 있습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영광 국민 여러분, 국민이 있기에 군청이 존재하고 군수가 존재한다고 생각합니다. 국민 없는 군청은 존재할 수 없고 군수도 존재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다 함께 노력해서 영광군이 타 자치센터보다는 훨씬 앞서가는 군정으로 변모될 수 있도록 우리 다 함께 이해와 설득을 통해서 조금씩 양보해 주면은 평화롭고 잘 사는 영광, 미래지향적으로 영광이 타 자치단체보다는 비교 우위에 있는 영광이 될 수 있게끔 저도 노력하겠습니다. 국민 여러분들의 절대적인 성원과 사랑이 필요합니다. 아무쪼록 부족한 저에게 많은 사랑 주시고 격려 주셔서 더욱더 열심히 뛸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더욱더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미처 하지 못한 말씀이나 지역 주민들께 전하고 싶은 말씀을 마무리 인사와 함께 해주십시오. 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제가 민선 8기 군수를 역임한 지 이제 곧 5개월째 접어들었습니다. 변화와 개혁의 선봉에 서서 국민들에게 많은 어려움도 줬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 과정은 일순간이라고 생각합니다. 변화하고 개혁하면 국민 여러분이 삶의 질이 높아지고 국민이 또 편안히 생활할 수 있게끔 하는 기반 조성을 빨리 닦을 수 있습니다. 저는 그런 면에서 조금은 불편하시더라도 참고 견뎌주면 아마 내년부터는 국민이 대우받고 국민 모두가 화합하고 단결하는 그런 분위기 조성을 통해서 영광이 타 자치단체보다는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되는 그런 군으로 성장 발전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를 비롯한 천여 명 공직자 모두가 첫째, 성김의 행정, 친절 행정, 또 국민을 부모 형제처럼 모시는 그런 행정을 통해서 국민 모두가 잘 살고 화합되고 하나된 영광을 만드는데 가일층 노력하겠습니다. 혹시라도 지금까지 마음의 상처를 갖고 계신 분이 선거철에 있었다면 모두 내려놓으시고 이해와 화합으로 단합된 영광 만드는데 동참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 말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광주 MBC 소통 프로젝트 영광 군민이 묻고 강종만 군수가 답하다 함께했습니다. 영광군의 미래 비전과 정책 방향, 그리고 주민들이 궁금해하는 현안까지 여러 분야에 걸쳐 추진 방안과 계획들을 들어봤습니다. 무엇보다 위대한 영광을 군민과 함께 만들겠다고 다짐하신 것처럼 지역민들이 자신들이 나고 자란 터전에서 보다 행복하고 풍요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10년 뒤, 100년 뒤에는 정말로 지금보다 더 위대해진 영광을 기대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